안녕하세요. 앤드로입니다. 오늘 가는 곳은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낸 충남 태안군 안면의 황도리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수지 같은 곳은 과거에 염전이었으나 현재는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앵글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그리고 11시 방향으로 보이는 황도교 그리고 황도 전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황도교는 과거에는 돌로 쌓아 올린 방파제 형태의 다리가 있어 한 대 차량만 지나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현수교가 건설되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면 만조때가 되면 노면의 30cm 아래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서 바람이 불 때는 바닷물이 다리를 뛰어넘기도 했었던 곳입니다. 바닷가라 바람이 5m세크로 불고 있다고 하는데 드론 기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촬영을 해줘서 기특합니다. 설 명절이라 차들이 종종 오가는 게 보입니다. 혹시 다리를 지나오면서 오색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셨을 텐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기입니다. 분기는 배에 세우는 오색 깃발을 뜻하는데 이틀 뒤에 황도 분기풍화제 준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황도에 전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배가 한 대 지나가고 있어 그동안 찍어보고 싶었던 촬영 고도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조정기 리모컨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었는데 직접 찍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배 뒤를 따라가는데 하얀 물거품이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좀 더 저고도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지역은 이렇게 물이 투명하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바닥까지 잘 보이는 거고 봄, 여름, 가을에는 뻘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부용가교에서 보여줬었던 평행구도 샷을 한번 또 연습을 해봤습니다. 우에서 좌로 이번에는 해봤는데 마지막에 나무에 걸릴 뻔했는데 간신히 섰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리 너머 보이는 육지, 정면으로 보이는 곳은 창리입니다. 저희 집에 오려면은 저쪽을 지나쳐서 삥 둘러서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저 AB지구에서 우리 다리까지 바로 오는 다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황도 분기풍어제의 유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안개 자욱한 밤이면 지금의 황도 당산에서 밝은 불빛이 발하여 항로를 잃고 표류하는 배들이 무사히 귀향할 수 있게 하여 당집을 짓고 제사를 모시며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의식을 주관하는 제주는 1년간 부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출하며 제물로는 동쪽에서 구한 부정하지 않은 소를 잡아 사용하는데 돼지는 제신으로 모시는 뱀과 상극이라 하여 마을에서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분기풍어제는 첫째 날에 제물로 소를 잡아 고사를 지내는 곳으로 시작되어 세경굿으로 마을 각 가정에 제복을 빌고 봉굿에서는 마을 전체의 안녕과 풍어를 빌게 됩니다. 황도에 방문하게 되면 대나무에 꼽아서 만든 소고기 꼬치를 먹을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아래로 가장 최근에 들어선 펜션이 보였습니다. 왼쪽으로는 쌀을 생산하는 논이 보이고 학교 운동장이었던 곳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한 대가 주차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버스가 하루에 9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게 모두 다 동일한 곳을 가는 곳은 아니고 안면도 반, 태안으로 가는 게 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보이는 것이 학교 운동장터였고 약간 나무가 있는 곳이 정원이었었는데 그 터만 남아있을 뿐 건물 같은 건 남아있는 거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순신 동상과 몇몇 그루의 나무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이순신 장군은 그대로 있네요. 학교마다 대부분 이순신 장군상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장 부지를 10억을 들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비용에 대비 좀 소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젠 줌아웃을 해서 황도에 유명한 바지락 채취장, 바지락 개근장으로 화면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방향의 기역자 모형의 파란색 지붕이 보이시죠? 저것이 바지락 개근장입니다. 바지락을 채취해서 이쪽에 와서 무게를 재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고 가격도 꽤 좋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말이면 저는 학교 끝나고 와서 바지락을 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외발리어가로 바지락을 날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캘 때는 뭐 120, 150kg까지 외발리어가에 갯벌을 밀고선 가지고 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바다에 자갈을 깔아서 트랙터라든가 농기계,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촌의 이제 노화에 따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황도 오천기에서는 봄, 여름, 가을을 대상으로 바지락 채취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개근장에서 접수를 받고 그럼 장화라든가 호미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배가 빨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크류, 프로펠러가 바닥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접안을 하면서 선액이 끝부분을 올려서 땅에 닿지 않도록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에서 큰 마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큰 마을, 앞장벌. 예전에 저희는 앞장벌? 장벌?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장벌. 지금 제가 쓰기에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젠 펜션 쪽으로 기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안면도 꽃박람회와 함께 동네에도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긴 했습니다. 기업형 펜션보다는 소규모 펜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웅장한 맛이라든가 좀 멋있다 이런 것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산막금이라는 곳입니다. 하얀색 건물이 있는 것이 산막금. 그리고 그 뒤에 약간 민둥산처럼 되어 있는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옆에 펜션이라 아마 이걸 모르고 오셨던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막금에 유명한 거는 팽나무로 해서 500년이 넘은 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봤는데 바람에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이젠 나무 기둥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들 사이로 아기자기하게 조금씩 밭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봤던 개근장 앞으로 해서 선착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을 우리는 선창이라고 많이 불렀었습니다. 제 옛 기억에는 저 선착장 끝에서 수영을 하다가 솔직히 수영 못할 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안 좋기는 한데 그때 어떻게 살아서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수영을 저는 배웠습니다. 왼쪽 9시 방향에 빨간색 지붕이 보이는데요. 그 앞에 황도 초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업하는 인구가 많아서 초소에 이젠 해경들이 상주하면서 배들의 입충하랑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언제 보니까 선착장 중간에 조형물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오면 이쁜 것 같아요. 밑에 갈매기들이 드론 소리에 놀라서 그랬는지 분주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멋있어서 갈매기들을 쫓아다니면서 찍고 있는데 아직 구도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섬은 윽섬이라고 합니다.
물이 나가면은 저기까지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고 윽성과 아까 파란색 지붕 개근장 사이에서 바지락 채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선착장은 한 번 더 증축이 돼서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꺾어진 모양으로 세워진 거고요. 황도에 놀러 오시는 관광객들은 저녁 때 산책 겸 해서 이 조형물이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쁘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제가 갔을 때 물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원하는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선착장 끝부분에는 등대가 있기 마련인데 황도에는 등대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당산에서 불빛이 나왔기 때문에 등대가 필요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술을 돌려 새스랑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정면에 해변처럼 보이는 곳이 새시랑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폐각, 조개껍데기 해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마을 앞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좋았었던 곳입니다. 마을 앞에는 유리 조각이라던가 굴껍데기가 많아서 발을 베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은 상대적으로 발을 베일 수 있는 요소가 적었었던 곳입니다. 과거에는 넓게 느껴졌던 이 해변이 지금은 100m도 안 되는 매우 좁은 곳으로 보여지네요. 정면으로 보였던 곳은 간호람이 있는 간월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이 천수만이 되겠네요. 하늘에서 보는 쇠스랑 끝에도 방파제와 부교, 물이 들어오면 뜨고 가라앉는 선착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가을이면은 배들이 정박해서 하고 와서 뒷마무리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CCTV가 있어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해경에서 아마 설치한 것 같은데요. 하얗게 기둥처럼 보이는 게 바다를 보고 있는 CCTV입니다. 이제 인적이 가장 드문 외섬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섬은 동네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넘어갈 수 없지만 물이 빠졌을 때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곳은 강태공들의 낚시 포인트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봄에, 여름에, 가을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요즘은 금어기 기간에는 낚시 손님들이 안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낚시꾼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좀 멋있게 근처에 가서 턴하는 걸 찍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180도 회전을 한 다음에 후진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또는 명절이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황도는 왜 황도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유래는 섬의 토질과 식생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이 섬은 토양이 비옥하고 보리 농사가 매우 잘 되었다고 합니다. 초여름 보리가 익어갈 때쯤 멀리서 섬을 바라보면 섬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여 누런 섬 또는 황도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또는 섬에 황기풀이 많이 자생하여 가을철이면 섬이 노랗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말로 보면은 황금색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다른 또 설도 있습니다. 섬의 지형이 마치 임금이 관을 쓰고 있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처음에는 황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친숙한 누를 황자로 바뀌어 지금의 황도가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황도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풍기풍어제인데요. 지금 9시 방향 약간 공터처럼 보이는 곳이 당제를 지내는 당산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7시 방향인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잘 찍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찍은 게 좀 아쉽네요. 이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척 넓었다고 생각했던 이곳이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로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드론을 날렸었던 곳은 아까 운동장이 있었던 주차장입니다.
서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올렸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장소, 더 유익한 또는 재밌는 전설 또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